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오늘 사실은 경 하나 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경이고 또 다 포괄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고 그다음 괴로움 일어나고 하는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 공부하면서 얻는 지금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윤회의 고리에서 헤매지 않게 하려면은 감각기관 단속 이걸 잘하면 되겠구나. 감각 접촉 단계에서 뭔가 처리를 하면은 촉 다음에 수 느낌에서도 쉽게 좀 넘어가고, 느낌까지 나왔더라도 가래를 안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게 감각기관의 단속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장 6-1 지금 6이 감각기관 단속 및 수행이죠. 6- 첫 번째 내가 이 경을 넣어놓은 게 28페이지 보는 경, 따온 경이 자바 안경에 있는 조복경이라는 곳에서 나와 있고요. 거의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맞지만 여기까지 38 가래 멸전의 긴 경에도 유사한 이 감각 접촉의 부분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복경 이거를 내가 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리아 성원 불사하기 전이에요. 거의 약간 전. 이제 불사 시작하고 이러면 저 바위 있잖아요. 지금 칠불 통계에 저 바위에 뭘 새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조복경을 하려고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 참고해 주시고. 똑같은 지금 다 내용입니다. 우리 눈, 그다음 눈, 귀, 코, 입 6감각기관, 그다음 6가지 감각 대상, 그다음 거기에서 일어나는 6가지 식,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촉, 이걸 압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내지는 귀로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모양 전체 표상을 잡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을 잡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눈뿌리 안근이라 그러죠. 안근이 가는 대로 맡기지 않고 언제나 단속하면서 머문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감각기관 단속 이거 하는데 필수 사항은 8정도 다 필수 사항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바른 말, 노력,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을 쓰는 게 사띠예요. 감각기관 단속에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티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그 모양을 잡아들인다, 그 전체 표상을 잡아들인다는 게 자기가 어떻게 할 때를 전체 표상을 잡아들인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 연결을 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게 내가 전체 표상을 취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을 또 잡아들인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설명하는 내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하는 이런 거죠. 전체 표상 잡아들인다. 꽃이 있다. 저 지금 분홍색 백합. 와, 예쁘다. 이 전체 표상을 잡아들인 거예요, 벌써. 니미따가 뜬 거예요, 자기 속에. 예쁘다 하는 니미따를.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거기서 안 그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을 또 잡아들여. 저 꽃잎이 요렇게 벌어진 각도가 너무 예쁘고, 꽃잎은 8개라서 더 좋고, 3개짜리면 참 안 좋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내가 하나 꽃들 예를 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요. 저 사람 코는 정말 우뚝하고 뭐 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입은 옷은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고 이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대상을 접하면은 이 전체 표상 잡아들이고 부분적인 표상을 취해요.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버릇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대상을 접했을 때 이 표상을 취한다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띠가 작동을 해야 돼요. 사띠와 삼파자냐가. 그래야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저건 좋은 거라고 또 표상을 취하고 있네? 그럼 표상을 취하고 있네 하고 그 상황 상태를 사띠로서 관찰하면은 없어진다 그랬죠. 거기서 수도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눈뿌리가 가는 대로 맡겨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하면서 머물러 세간의 탐욕 근심과 탐욕이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괴로움, 생각, 걱정 이런 거 안 생기게 하고 해로운 불선법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표상을 취하는 한에는 반드시 해로운 불선법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럼 해로운 불선법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탐, 진, 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욕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들면 성이 나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무명 지 성깔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많이 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즐거움의 갚음을 받는다 이거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육촉입처. 이 육촉입처는 결국 역습 감각 접촉의 영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쌀 야타나가 아니고 차 파사라고 되어 있죠. 촉입니다. 촉을 한자로 육촉입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파사예요. 촉. 파사 영역에서 파사 영역이라는 게 아까 했죠. 막대기 2개 맞대 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그게 감각 접촉 3사 화합이라고도 한다 했죠. 단속하지 않고 머무르면 이런 모든 비구는 긴 세월 동안 큰 고통받으리. 어떤 고통받느냐? 괴로운 고통받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밑에 눈으로 형색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쭉 설명해놨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귀로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도 좋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싫은 소리다 해가지고 마음 내지 말라 이겁니다. 이 소리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대상으로서 관찰을 잘 해보면은 미움이 어디에서, 화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소리는 지 혼자 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음이. 아까 우리 봤죠? 욕망이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애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계속 나올 때 뭐 저런 소리 저거 안 끝이나? 이거 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반응을 한 거죠. 그럼 반응을 했을 때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하는가? 그게 잠재 성향이라고 그랬죠. 잠재 성향을 없애주지 않는 한에는 그와 같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 항상 똑같은 화가 나요. 그 화를 강도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잠재 성향을 자꾸 없애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밖에서 애써 해결책을 구하려고 한다. 아까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나오는 싫은 소리 옆집에서 나왔다. 내지는 뭐 저 뉴스에서 나오는 청단 소음 있잖아요. 밖에서 해결책 찾으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 청단 소음 나온다. 그냥 듣고 소리 듣고 있구나. 내 속에서 반응 나오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다음 코로 냄새 맡을 때 어떻게 된다. 혀로 맛볼 때, 그다음에 몸에 어떤 감촉이 닿을 때, 그다음 밑에 마음으로 관찰하는 바 이것이나 저것이, 이건 이제 만호의 작용입니다. 몇 분 그랬죠. 6가지 감각 중에 눈, 귀, 코, 혀, 몸 이까지는 잘 나가요. 이해도 가고. 근데 만호 이런 거 만호가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만호예요. 만호의 작용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고, 왜 제일 많아요? 5가지 감각기관이 전부 만호에 의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호의 작용을 철저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음으로 관찰하는 바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참답장체 그릇되게 사량 분별하면 욕탐은 갈수록 더욱 더하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참답지 않게 그릇되게 분별한다는 것은 지금 만호의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경우잖아요. 근데 만호가 사량 분별을 해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어떤 요소가 작용한다 그래? 그렇죠. 무명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량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사량 분별이라는 게 산야를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런 거다, 이거는 이래서 그러다, 지가 상상을 하고 자기 가치 판단 기준 가지고 그 단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다 무명의 요소의 작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 자신은. 근데 그렇게 할수록 뭔가 하면 욕탐은 갈수록 더욱 더 치성해진다. 이게 욕탐뿐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썩냄을 넣으면은 마찬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은 갈수록 더욱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분별을 하면 할수록. 아마 뭐 많은 분들 우리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주제가 잔다고 누웠는데 딱 그 걱정거리가 떠올라서 치성하게 올라와. 근데 자꾸 사랑 분별을 해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밤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할수록 더욱 더하리.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만호의 작용입니다. 이게 더욱 더해지는 게, 자꾸 이런 내가 보충 설명을 하면 진도가 자꾸 안 나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필요하니까. 욕탐은 갈수록 더욱 더하리. 밤새도록 기로 한 1시간 만에 고민해야 될 거를 밤 꼬박 새고 하는 게 뭔가, 왜 그렇게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그 전에 만호가 일으켰던 생각이 다음 그게 조건이 돼 가지고 또 만호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 일으킨 생각이 또 조건이 돼 가지고 또 그 다음 생각을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걱정거리 해결해야지 이랬는데,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무명에 가려 가지고 해결책이 점점 막 복잡한 요소들이, 자기는 팩트 체크한다 그래 가면서 하는데 자꾸 보태져. 그래가지고 점점 심각해지고 더 걱정이 커지고, 그게 조건이 되고 또 커지고, 나중에는 새벽 동이 터가 허해 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 마지막 이 6감관을 잘 거두어 잡아 잘 관리를 해서 잘 단속을 해서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아까 우리 공부한 겁니다. 육경 촉부동, 나고 죽음 없는 저 언덕에 건너가리라. 도피안, 피안에 도달하리라.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리라.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그게 니까에 있는 것 중에가 6-2입니다. 상유다 니까에 35, 94. 우리 예불집에도 나와 있죠.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겸. 똑같습니다, 두 개가. 표현이
조금씩 그 번역하면서 조금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6-3 또 그 비슷한 내용이라서 여기 놓은 겁니다. 시뻘겋게 불타오르며 달구어진 새 꼬챙이로 차라리 눈뿌리를 파괴할지언정. 너무 잔인한 표현이죠. 나도 이거 읽고는 아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쓰시지? 파괴할지언정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색들에 대해 조금 전에 지금 조복경하고 같은 내용에서 6-3으로 넣어놨잖아요. 부분상을 통해서 전체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상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게 그냥 비유로 시뻘겋게 쇠코챙이 이게 아니고 이것만큼 처절하고 엄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부분상을 취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시뻘겋게 불타는 달구의 쇠코창으로 눈뿌리를 파괴시켜 버리는 게 낫다. 그만큼 부분상 전체상을 취한다는 것은 그거 눈을 쇠코창으로 눈뿌리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셨겠죠. 적절한 비유라 할까 표현을 찾으신 게 이거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정말 이거는 심각하고 엄중하고 내 몸이 파괴될지언정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도에서 이걸 경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밑에 나오죠. 만약에 그의 식이 표상을 취한다는 게 식이 취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부분상이나 전체 표상이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는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로 가게 된다. 바로 그 죽음 그 상태로 계속 그런 상태를 자주 갖고 항상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도 그 표상의 달콤함 여기에 빠져 있고 우리 그 감각적인 오용락 이런 거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게 돼서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축생 간다 이거예요.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밑에 그때 있네, 그죠?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귀, 코, 혀, 몸 다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귀, 코, 혀, 몸까지는 같은데 만호는 항상 좀 별개죠. 여기서도 이 경에서 밑에 또 그 별표해가지고 만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세요. 표현을 새코챙이를 찌르고 만호 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새코챙이를 찌르든지 할 거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경건애가 읽어보세요. 내가 뭐 말하는 거. 근데 잠자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좀 깊게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잠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죽하면 수면욕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근데 잠자는 것은 헛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헛된 삶인데 차라리 만호 가지고 엉뚱한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경상도 말로 디비 자라. 차라리 그냥 자는 게 낫다. 헛된 삶을 살아라. 그게 그나마 낫다. 정말 참 너무 우리한테 이렇게 심금에 자극을 각성을 시키는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비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뻘게 불타로 빛을 내는 새코챙이로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만화식가라 할 것이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이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형색 역시 무상하다. 그다음에 눈의 식은 무상하다. 그다음 눈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무상하다. 지금 이게 눈은 무상하다, 그다음 형색 무상하다, 동그라미로 만약에 친다면은 그 옆에 29페이지 바로 6-5에 나와 있네요. 내가 동그라미 해놨네. 1은 눈이고 2는 형색 대상이고 3은 눈의 식, 각각 눈기 고이음 만의 식이고 이 1, 2, 3이 합해지면 뭐죠? 촉이죠. 4번이 감각 접촉이에요. 그죠? 다음 5번째가 촉 다음에 일어나는 게 수죠. 이거 12연계 그대로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내용이죠. 그죠? 6입. 6입이 1, 2예요. 그죠? 동그라미 1, 2가 6, 내입처, 6, 외입처 이래가지고 6입입니다.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식이 작동을 할 때 3, 4 합이 돼가지고 촉이 되는 거죠. 그게 4번이죠. 그 다음 5번이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느낌. 이 1, 2, 3, 4, 5가지의 상황은 모든 경전에 항상 일어납니다. 무상하다 했을 때도 이 5가지를 예시를 드시고 무하다 할 때도 늘고 어떤 그런 성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29페이지 제일 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호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잠에 빠진다 할지라도 잠이 막 졸려가지고 그냥 잠에 빠져들 때에도 어떻게 우리는 만화식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만호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무상하다. 그다음에 그게 대상인 법은 무상하다. 이때 법은 모든 현상이라 그랬죠. 잠자려고 그랬는데 일어나는 어떤 생각, 어떤 현상이든 이게 좀 더 법이죠. 만호의 대상이죠. 모든 현상입니다. 만호의 대상은. 이 모든 대상 역시 무상하다 이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유별난 어떤 그런 매혹적인 요소 가지고 이게 아니라 무상한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 만호의 식까지도 무상하고 그게 일어나는 마찬가지로 만호의 파사, 접촉도 무상하고 또 그 다음 일어나는 만호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 역시 무상하다. 이렇게 마음에 계속 주입을 시키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게. 이게 이제 습관이 자꾸 되면은요, 연습을 해서 계속 습관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 현상이 이것도 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만화식가라가 올라오는 거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무상한 것이요 하고 했을 때 그걸 무슨 만화식가라라 그러죠? 요니소 만화식. 그게 요니소 만화식가라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전부 아요니소 만화식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이렇게 봤을 처음 일어나는 마음은 거의 다 아요니소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는 했죠. 이걸 우리는 요니소로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이경이 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시퍼렇게 내 눈동안을 찍찍 하더라도 이 눈은 이건 무상한 것이다 하고 생각이 만약에 올라온다 이러면 요니소 만화시카라예요 이게. 그다음 그게 이제 보타에 더해 가지고 괴로운 것이다. 그다음에 무하다. 여기까지 다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면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되면은 무명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는 사띠와 삼파자냐가 바로 제대로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상한 것이다만 같이 있는데 그렇게 무상한 걸 보게 되면 결국 염오하게 되고 나와 있죠, 그죠?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해가지고 태어나면 다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예. 이게 상류다에서인데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경이거든요. 아한경에도 물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경, 경 이름이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6-4요. 감각의 대문을, 이게 6입이라 그랬죠. 아까 감각의 대문, 6문이라고 하듯이.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 올 것이다. 촉에서 단속을 잘 못하면은 물밀듯이 흘러들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런 의도가 같이 일어났다. 이거 악업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잡안경에도 있고 상류다니까 6입 상류다에도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북이가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이 비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을 잘 거두어 사유와 생각 닫아 감추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 말며 마음 덮어서 말하지도 말라. 사유와 생각 닫아 감추어라. 생각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량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것 의지하지 말고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고심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덮어서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게 거북이 비유경이거든요. 경 이름이. 자신의 등대 사진, 이게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잖아요. 거북이가 6가지를 등딱지에 이렇게 오므려서 감추어 놔요. 뭐가 6인가? 네 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6개를 싹 해가지고 딱지 안에 잡아 넣어버리면은 자칼이 와서 물라 해도 안 물린다 이거지.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 닫아 감추고 할 만한 그 등딱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닫아 감추려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팔정도 안에 삿띠. 물론 팔정도 다른 거 다 들어갑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등딱지 안에 잡아 넣고 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다 있지만은 직접 종합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삿띠를 했을 때 사유와 생각 닫아 감추고가 되는 거예요. 삿띠를 안 하면서 사유와 생각 이제 좀 그만하자 해가지고 지가 그만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팔정도 닦고 하겠어요, 그냥.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